야구는 풀스윙. 풀스윙이죠. 자, 올해 사실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팀은 저는 바로 다름 아닌 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대전 하나 이글스. 네. 세구장. 네. 거기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이름값의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이걸 위해 준비했다 유현진 컴백 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러 하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좋은 그 신인들을 뽑아왔습니까? 그리고 FA 시장에서도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손이었죠. 그냥 지갑을 안 닫아. 계속 열고 있어요. 네. 엄상백, 심우준 만약에 FA 몇 명 더 풀렸자는 대목에 한 명 더 샀어. 한 명 더 샀어 진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김경문 감독의 양성문 투수 코치. 다른 데서 감독도 하시고 단장까지 하신 분이 투수 코치까지 왔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뭐 시즌 끝날 때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막 2연전 중에서 물론 1승 1패를 하기는 했지만 뭐랄까요. 좀 효율적인 야구도 하는 것 같고. 좀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수비가 안정적이고. 이거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데 심우준이 유격수를 맡고 플로리얼이 중견수를 하면서 센터라인 강화를 지금 기대했는데 이 기대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개막전에서 그 더블 플레이 완성하는 거 심우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팀의 방향성을 잘 맞게 빌딩은 했다고 봐요. 하나는 어쨌든 뭐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투수의 팀이냐 타자의 팀이냐 했을 때 투수의 팀이 더 가까워요. 많이 가깝죠 사실. 네. 근데 투수의 팀을 만들려면은 그걸 살릴 수 있는 수비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당연합니다. 네.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막 연승하고 막 진짜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기복이 느렸었죠. 정말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으니까 나빴을 때 보면은 투수가 좀 이렇게 잘 던져도 수비에서 흔들려가지고 허무하게 실점하고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흐름이 뚝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수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비가 필요한데 심우준과 플로리얼이 센터라인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면은 뭐 타선에서 한 3점만 뽑아도 뭐 3대1로 이기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유격수, 중견수, 센터라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견수 플라이 몇 개나 간다고, 뭐 유격수 땅볼 몇 개나 간다고. 근데 사실 보시면 유격수가 그 유격수 땅볼만 잡는 게 아니라 중계해야죠. 맞아요. 견제 들어가야죠. 네. 중견수는 그 플라이도 오지만 그 머리 위로 넘어가는 장타 앞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2루주자 3루 돌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어서 여기도 사실 우리가 카운트 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지 않는 수비 공헌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가 어느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이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 리뷰를 해보면은 그때 하고 못 처리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더블 플레이 나오지 않고 아웃 카운트 하나만 노렸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렇죠. 이타고 그때 못 잡았으면은 자중간 가르는 거 그때 중견수가 못 잡았으면 놓쳤으면은 뭐 그것도 주자가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딱 뭐 한 1인치의 싸움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수비 안정은 확실히 개막 2연전 동안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타선은 기대하는 것처럼 막 빵빵 터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네, 플로리얼 선수도 아직까지는 네, 이제 아직은 개점 침묵하고 있죠. 휴업 중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노시환에 대해 거는 기대 그리고 최은성의 안치홍 등등에 대해 거는 기대들 여전히 뭐 유효합니다만 이 타선 쪽보다는 역시 지금 한화의 가장 큰 이슈는 그리고 관심사는 바로 150을 던지지 못하면 한화 투수가 아니다. 라는 식이 되어버린 이 불펜이 미친 속도거든요. 네. 아니, 뭐라고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구를 보면서 우리나라 리그에 뭐 경기 끝나고 평속을 봤더니 150이 넘어, 지구 평속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불펜이 나오는 다 150, 막 150 이렇게 던지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상적인 투수는 김서현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가운데가 내다 꼽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한가운데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김서현 선수 폼은 약간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이 선수가 팔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긴 팔을 이렇게 접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뒤로 쭉 펴가지고 무슨 투푸환 던지듯이 던져버리니까 어이 깜짝이야. 그런데 이 공이
일단 너무 기괴하게 빨리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걸 과연 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공을 던져요. 네, 개막전부터 그런 공을 던지다 보니까 뭐 올해 안으로 160 찍겠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었고 네. 굉장히 진짜 메이저리그 보는 느낌이 나는 하나의 네. 불펜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연전 동안 구속 놓고 보니까 하나 투수를 다 상위 랭크가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박상원, 뭐 김서현, 한승혁 거기다가 일요일 날 데뷔전을 치른 정우주 선수까지. 네. 와, 아무튼 정말 빠른 선수는 다 모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160까지 던지는 문동주는 어차피 선발 갈 거니까 네네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 보면은 유현진 제일 느려 지금 유현진이 구속이 제일 느리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실 한화의 마무리는 주현상 선수인데 거기다 작년에도 좋았어요. 네, 작년 최고 마무리 투수였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WHP가 0.83인가? 그러니까 엄청났습니다. 아예 내보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 주현상 선수가 상대적으로 구속이 좀 떨어져 보이네. 근데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이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지 구속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옛날에 정우람 선수가 뭐 구속 빨라가지고 잘 던진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속이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 살짝 안정감이 작년만 못한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경기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긴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설의 프리미어 12 준결승전 네. 한국과 일본의 네. 그때 기억하시죠? 그렇죠. 오타니 쇼헤이가 말도 안 되는 공으로 한국 타선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때 오타니가 네. 한 이닝 더 던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150대 후반에 그렇죠. 뭐 150 스플리터 막 포크볼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게임 같은 그렇죠. 비디오 게임 뭐 비현실적인 그런 투수와 네네. 마주하다가 오타니가 바뀌고 이제 각 구단의 마무리 투수도 필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이랑 네. 일본 프리미어 12 2015년도였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60을 보다가 152, 153을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이 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그런 거 한다잖아요. 공에다 숫자 써가지고 네. 나가기 직전에 100마일 넘게 일단 몇 개를 네. 보고 네. 나가면 100마일을 던지는데도 칠만하다. 네.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 그런 좀 이런 상황이 지금 개막 2연전에서 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T 타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뭐 박상원, 김서영, 한승혁 이렇게 나왔다가 주현성이 나오는데 뭐야? 칠만해. 보여 공 보여.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주현상을 뭐 계속 마무리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그렇죠. 어쩌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 주현상. 네. 현상이야. 네. 아무튼 이런 현상이. 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건 맞거든. 그렇죠. 빠른 거 보다가 빠른 거 보다가 한 5km만 떨어져도 그럼요. 이게 체감되는 거는 확실히 편해 그렇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벌써 한화 팬분들은 이미 야 김서현을 이제 마무리를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죠. 개막전 주현석 선수가 세이브하긴 했지만 김상수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뭐 졌죠. 그쵸. 예, 그때 좀 과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 모에 맞는 볼 한 다음에 배정대 선수한테 끝내기 안타 맞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게 앞에 너무 파이어볼러들이 막 줄줄 나오다가 주현상이 나와가지고 체감하는 그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좀 편해 보이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할 수밖에 없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 한화 이글스의 어떤 이 명과 암이 저는 본 적이 없는 평속을 던지는 불펜들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준수한 활약을 했던 넘버원 마무리 투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것도 약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안을지도 모른다. 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화 이글스는 사실 타선만 좀 올라와 줘야 될 선수들, 쳐줘야 될 선수들이 좀 쳐주면은 그러면은 김경문 감독까지 영입을 한 이 마당에 그리고 올해 성적 내야 되잖아요. 지금 신구장 내야죠. 갔는데 네, 네. 이거 진짜 이거 못 내면 한화 팬분들이 이거 못하면 진짜 아예 답이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물론 답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뭐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좀 긴급 처방을 했죠.
캠프 기간 그리고 시범 경기까지도 좀 리드오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김태현 선수를 이제 리드오프로 낙점을 했고 네.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에서 활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은 그럼 어떻게 했는 또 문현빈 선수가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비시즌 동안 고민이 많았던 테이블 세터에 대한 부분은 개막 2연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얼이 3번인데 플로리얼에서 지금 좀 끊기고 있는데 요게 네. 좀 활로로 좀 뚫어버리면 여기서 잘 되면은 저는 노시안 선수 지금 매우 좋죠. 네. 예, 최현성 선수도 괜찮아 보이고 플로리얼만 좀 괜찮아지면은 저는 하나의 타선의 이런 균형은 잡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플로리라는 선수가 그걸 해주기를 바라면서 센터라인 수비와 그리고 네. 3번에서의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빵빵 쳐주는 그 역할인데 아직 외국인 선수는 지금 처음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한참 남았습니다. 외국인 타자는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100번은 줘야 된다. 그렇죠. 100타석은 줘야 된다. 네. 라는 얘기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나오는 게 좋죠. 맞습니다. 아마 이제 두 경기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봐야 하겠고 한화 이글스는 진짜 같은 저도 야구 팬으로서 할 때 됐다. 그리고 못하면 이거는 좀 너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풀스윙.